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같은 이 짧은 시간으로 강의를 좀 하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 VIP도 계셨고 뭐 아주 중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짧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김철문 이사장님의 책처럼 조금의 야사도 같이 해가지고 이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크게 한 세 가지인데, 4대강 사업은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재자연화, 지금 이 정부에 또 들어가지고 또 재자연화 그러는데 재자연화는 과연 뭐냐, 그리고 이 사업 결과는 어떻고, 지금 계속해서 여기에 뭐 MBC라든지 이 추적이라든지 영화 같은 데서 하는 이 선동들은 또 뭔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해체 결정하는 경제성 평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했는 건 너무나 좀 보면은 참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힘드는 말입니다.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보를 해체하겠다 했는데 또 이번 정부에 와서 똑같은 소리를 또 하고 있어요. 그 주요 내용은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사업 결과 및 주요 선동에 있는 수질과 또 계속해서 녹조 이야기, 이 사진도 보면은 이 그림도 보면 녹조 나오죠. 녹조 이야기, 생태계, 수자원, 홍수 방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이 4대강 사업은 그럼 뭐냐? 우리 한강이 말입니다. 실개천을 빼고 나면은 7,111km 좀 됩니다. 나라에서 관리해야 되는 동네 실개천 빼고인데, 이 4대강 사업을 한 게 뭔가 하면은 그 전체 7,111km 중에서 114.3km를 준설을 하고 여기다가 3개의 보를 지었어요. 낙동강에 7,305km인데 이거 역시 뭔가 하면은 한 334.2km에 8개의 보를 세우고 준설을 했어요. 금강에 3,761km에 보를 이렇게 131.4km에 보를 만들고 준설을 했습니다. 영산강은 2,270km에 여기다가 보를 2개 만들고 111.6km에 보를 2개 만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공사를 한 구간도 한 6% 정도만 콘크리트를 하고 나머지 94km는 다 뭔가 하면 풀과 나무와 돌로 돼 있는 자연형 호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은 뭔가 하면은 대한민국 5만 강을 콘크리트로 뒤집어 씌웠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자연화라는 것은 뭐냐? 또 가끔 이게 자연성 회복, 이런 말도 하는데, 원래 우리 자연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인간의 간섭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재자연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과도한 간섭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이 산업화 이전의 강은 말입니다. 낙동강은 안동까지 배가 들어가고 영산강은 나주까지 배가 들어가고 말입니다. 여기에 한강은 충주까지 이제 배가 들어가고, 그 금강 같은 데는 여기에 웅진, 바로 진이라는 게 나루죠. 공주까지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산업화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물 사용이 늘어나니까 댐을 만들고 강에 물을 끌어쓰고 말입니다. 이러니까 저런 식으로 말라버렸다고요. 비가 올 때 한때 흘러가고 나머지는 비가 안 오지. 그런데 이번에 4대강 사업을 이렇게 보를 만들고 이렇게 물을 채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수 정부가 한 게 보기 싫다. 이거를 해체해버리고 물을 빼자. 지금 이번 정부도 지금 공약을 이렇게 내세웠죠.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은 재자연화라는 게 뭐냐? 1번처럼 하는 게 재자연화예요. 그래서 지금 지원 정부가 재자연화를 한 거예요. 4대강 사업 자체가 재자연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뭔가 하면은 2번처럼 해야지 재자연화를 한다고, 지금 이번 정부는 뭔가 하면은 계속해서 물을 빼고 보를 해체하려고 지금 4번처럼 해가지고 지금 4번에 저희 보도 보기 싫으니까 없애겠다.
이게 뭔가 하면은 지난 4대강 사업 했을 때에 보에 물을 채웠을 때고 지금 이제 물을 지난번에 지금 물 다 뺐죠. 뺐을 때 소위 말하는 환경 전문가들은 이것이 이제 제자연화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환경단체라는 말을 잘못 지은 말이에요. 환경단체가 아니고 환경탈레반이라는 말이 맞아요. 적어도 환경단체라 그러면 환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환경탈레반은 뭐냐? 환경도 모르면서 지금 환경을 이용하여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이게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외국도 많아요. 미국 같은 데, 유럽 같은 데는 그린 레프티스트, 녹색 좌파라는 말을 쓰죠. 지금 이게 환경이라는 게 우리한테 눈에 보이고 이게 직접적으로 피부 와닿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 환경에 과학은 사라지고 진실은 사라지고 완전히 이런 식으로 이게 녹색 좌파들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정말로 그러면 4대강 사업하기 전에 이랬느냐? 보세요. 중앙일보에 이게 4대강 사업하기 전에 말이에요. 아주 좋은 기록을 남겨놨어요. 뭐냐? 2009년 1월 1일 날 낙동강을 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뭐 굽이굽이 병든 1300리끼를 당시에 벌써 다 이게 낙동강에 물이 없고 아래 져 있는 그림이 뭔가 하면은 수질이 아주 나빴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오랫동안 낙동강 연구를 해가지고 낙동강의 수질이 어디에 얼마 어떻게 된다는 것도 잘 알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그 영산강 같은 거 보십시오. 퇴적물 쌓인 중류는 범람하고 하구 뚝에 막힌 하류는 썩어 들어가고 이게 4대강 사업하기 전이에요. 근데 이걸 다시 이제 수질 개선을 해놓으니까 과거처럼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건강도 말이에요. 나온 게 뭔가 하면은 삼천궁녀 몸 던진 낙하암 인근은 수심이 1m에 물이 없어가지고 이게 됐다고 기록에 남았잖아요. 여기도 보면 한강에도 여기저기 여주 단양에 뭐 가뭄 들고 이게 이제 4대강 사업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사업 결과는 어떻게 됐냐? 주요 선도가 뭐냐? 첫 번째, 수질 개선 문제. 이게 4대강 사업하기 전이에요. 2007년 3월 28일 날 나왔던 논문이, 언론의 신문인데 13년간 말이에요.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가지고 28조를 쏟아부었어요. 그 수질은 더 나빠진 거예요. 보십시오. 아래 보십시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당시 28조를 쏟아부었는데 4대강 물수합은 성공하지 못했던 거죠. 왜 그러냐? 여기에 있지만은 중앙일보에서도 지금 냈던 거 있지만은 강가에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있고 말이에요. 곳곳에 이 강의 하천부지에 농사를 짓고 그러다 보니 비가 오면은 농약이 스며들어오고 비료 퇴비가 들어오고 이런 식이에요. 영산강 같은 데 보십시오. 이 4대강 사업하기 전에 기역 물고기가 나왔던 이런 식이에요. 이거를 이제 4대강 사업을 하는데 그동안에 뭐 했느냐? 외부에서 하수 처리장을 지었고 이랬는데 외부에 하수 처리장을 지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외부의 오염원의 차단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추가 대책을 한 게 뭐냐? 하수 처리장의 총인이라는 게 뭔가 하면 비료 성분이에요. 비료 성분이 강에 들어오면은 거기에 돌아가지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라고 하는데 그 총인 처리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를 다 정비했죠. 정비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강에 있던 쓰레기, 퇴적물 다 준설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이걸 잘못 알고 있고 이 계속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은 뭔가 하면은 보에 물을 채우면은 이게 수량이 증가해가지고 수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래 이게 부유물질이 여러 가라앉는 거죠. 그 수량이 증가하면은 아래 부유물질이 이제 물 속에 있던 부유물질이 가라앉아가지고 수질이 좋아지는데 이것을 보를 만들면은 수질이 나빠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요. 이 강 안에서 우리가 강에 물이 오염물질이 들어오면은 강 안에서 이게 수질이 자정하기 위해서 자정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7가지 영어로 다 나왔잖아요. 7 important self-purification. 7가지 자정하는 현상이 뭔가 하면은 앞에 이야기했던 희석, 그 다음에 바닥에 가라앉는 거,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물이 분해하는 거, 그
그 말고 뭐 광합성 공기를 불어 넣어주고 또 위에 떠서 걸러내는 것들, 그다음에 다른 것이 또 빨아가는 흡수 이런 것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앉음이 많으냐? 이것이 퇴적물이 된다고요. 뻘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뻘에 실지렁이들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실지렁이가 결국은 뭐냐? 물고기가 먹고 해가지고 이것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낚시 갈 때 말입니다. 지렁이 낚시할 때 그 지렁이를 쓰는 게 뭔가 하면은 물고기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실지렁이인 줄 알고 먹는 거죠. 그 지렁이라는 게 뭔가 청소동물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걸 하고 이 원리를 언제 그랬냐면은 1889년도에 영국의 템즈강에서 이 원리를 처음 이용해가지고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 가면은 들어오면은 가라앉히고 위에 걷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미생물 처리를 하고 하는데 여기에 이 처리, 1차 처리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제거가 돼요. 이게 1889년에 영국 템즈강에서 이 1차 처리를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하수를 처리하게 되고 이때는 뭐냐? 바로 이게 퇴적물, 뻘을 걷어내는, 뻘을 실지렁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려서 말려가지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이게 매립장에 갖다 버리는 이런 식의 하는 것들인데 이것 말고도 또 우리가 볼을 만들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강에 이제 비 오면은 쓰레기 청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팔당 같은 게 저게 큰 보거든요. 만약에 팔당에 팔당 댐이 없으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지금 서울에 내려와요. 지금 경기도에서 팔당 댐 위에 쌓이는 쓰레기를 걷어내기 위해 가지고 8대의 배가 걷어내고 있어요. 걷어내가 많으냐? 매립재 갖다 놓죠. 그 보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 식의 쓰레기 제거도 하고 이 팔당 댐 바로 그래요. 또 하나가 뭐냐? 오염물질 유출 사고 났습니다. 86년도에 스위스 바젤에서요. 독극물이 유출돼 가지고 이 라인강으로 들어갔어요. 라인강에 86개의 보가 있으니까 위에서 내려갈 때 착착 유출됐다. 뽑아내는 거지. 뽑아내고 그걸 막아가지고 라인강에서 수질이 그 독극물이 내려가더라도 아래에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줄인 거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낙동강 페놀 사건 났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뭐 강정 고령보, 달성보 이런 보가 있었으면은 차단을 해가지고 뽑아낼 수가 있었죠. 근데 91년도에 뭐 하냐? 낙동강 페놀 사건 나가지고 구미에서 페론이 유출되고 어디 갔느냐? 다 대구로 갔는 거지. 대구로 가가지고 대구에 수돗물로 가는. 이게 보가 있어야지 이런 사고, 그럼 사고가 안 나지. 사람이 살고 공장이 거기에 있고 한데 어떻게 그게 사고가 안 나요? 그 사고 대비용으로 이게 필요하고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그 조교하면서 연구 조교하면서 한 게 뭐냐? 뉴저지주에 바로 뉴욕 바로 옆에 있는 뉴저지주 패사익 강이라고 있는데 저 패사익 강이 굉장히 옛날부터 저기가 오염이 심했고 저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고 어마어마한 그 사람이 살고 밀집된 지역이 저기에 아마 박사가 한 수십 명이 나왔는데 제가 그 연구를 하면서 뭐 했느냐 처음으로 이제 제가 한 게 뭔가 하면은 여기에 보로 인해 가지고 수질이 어떻게 좋아지느냐 그 제 일생에 처음으로 논문을 낸 게 뭔가 하면은 그때 교수하고 같이 논문을 냈죠. 빨간 데가 제 이름인데 미국 수자원학회 85년도 6월호에 나왔어요. 이게 이제 제가 한 게 뭐냐 하면은 볼을 이용한 수질 개선 효과. 저것이 떨어지니까 산소가 공급되잖아요. 그리고 저기에 가라앉히고. 제가 이걸 이제 보니까 제가 이게 요즘 좀 사정이 좀 딱하게 되는 그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요. 저 영화배우는 자기가 데뷔작이 자기 운명을 좌우한다고. 저도 이게 데뷔작이거든요. 이게 국제학회 논문을 대나고 태어나가지고 논문이라고 처음 내봤는데 이 처음 내본 논문이 뭔가 하면은 보로 인해가지고 수질이 어떻게 개선되느냐.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제 운명을 좌우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보 강의를 하는데 또 하나가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여기에 있는 이 패사익 강에 있는 저 보는 말이에요. 이름을 뭐라 그러냐? 보라 안 그래요. 웨어라는 말이 영어에 보가 있어요. 웨어라는 말을 안 쓰고 뭐하느냐? 리를 폴이라고 그래요. 그게 폭포다.
우리도 보니까 처음에 말입니다. 이걸 4대강 사업할 때 여주보, 이포보, 뭐 달성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달성폭포, 여주폭포, 강천폭포, 폭포라는 이름을 달아나오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하나의 여기에 관광 자원도 되고 말입니다. 느낌이 좋다. 우리도 지금 앞으로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말입니다. 보라 했었으면 보라는 말 대신에 폭포라고 했으면 좋았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게 말입니다. 처음에 이걸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할 게 아니고 국가 물평등 사업으로 했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말입니다. 지금 영산강, 금강, 낙동강 다 뭔가 하면은 서울에 잠실, 신곡처럼 서울처럼 해준 거예요. 서울처럼 해준 건데 이것을 이제 이게 무슨 4대강 살리기 이러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거 욕을 하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 국가 물평등사. 왜냐하면은 좌파들은 평등이라면 환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 평등으로 할래 안 할래? 당신들도 뭔가 그 영산강, 낙동강, 금강에 서울처럼 평등하게 물 이렇게 강에 물 채워줄게 안 할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폭포를 해야 되고 하나는 물평등 사업부터 해요. 그런데 이 수질이 말입니다. 볼을 만들면은 수질이 아주 좋아지거든요. 분명히 좋아져요.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나빠져 태어난대. 근데 이거를 실패한 게 뭐냐면은 2012년도 7월 13일 여기에 환경부가 말입니다. 66개 지점을 조사한 자료를 엉터리 자료들을 조선일보에 줘가지고 완전히 환경부가 자살 폭탄을 했어요. 여기에 사실 제목이 4대강 수질 개선 목표 못 미쳐지만은 실제로 이게 4대강 사업에 수질 개선 효과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은 2007년, 2008년, 2009년 3년 동안 상반기 6개월 평균하고 2012년대 그때 뭔가 하면은 볼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채웠으니까 그 불하고 평균을 말입니다. 엉터리 평균. 하나는 3년, 하나는 2012년. 이런 식으로 이걸 비교를 하니까 엉터리 결과가 나온 거지요.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엉터리 통계를 한 거예요. 저도 이게 그 당시에 제가 국립환경과학 원장이었어요. 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요즘 그 당시에 서정석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저걸 하더라고요. 이 큰일 났다. 이 조선일보에 이게 나와. 저도 조선일 보고 알았어요. 큰일 났다. 야,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MB 정부가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를 바라고 MB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 4대강 사업인데 이게 뭐냐. 이제 MB 정부가 끝났다거든. 큰일 났다거든. 근데 가만 보니까 엉터리 통계예요. 엉터리 통계라 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직접 환경부 장관 차관한테 이 통계 잘못됐습니다. 통계 바로 세워가지고 조선일보에 정정 보도 내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허영무가 가뿐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그 이후로 조선일보에서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에요. 조선일보에서 뭐 했냐? 4대강 사업에 수질 개선비 4조 썼는데 개선 안 돼. 그러니까 이 수질 문제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스스로 자살 폭탄한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됐느냐? 제가 미국에서 배워온 몇 가지 중요한 노하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수질 통계예요. 수질은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강에서 물을 샘플해 가지고 그 샘플로 가지고 강의 물이 어떤지를 추정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서울 시민의 여론조사 1000명 해가지고 서울 시민들이 생각하는 걸 하는 거하고 강에 가서 물을 이렇게 병에 물을 떠가지고 샘플해가지고 강물이 어떤지를 추정하는 거 똑같은 거죠. 바로 통계죠. 근데 수질의 통계에서는 뭐 하는가 하면은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1월달은 1월달끼리, 2월은 2월끼리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계절성이 뚜렷하지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 통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규 분포하는 이게 소위 말하는 모수 통계라는 게 있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비모수 통계네요. 수질 통계는 비모수 통계예요. 수질도 마찬가지고 수량도 그렇고 지금 비모수 통계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 바보들이 뭐 했는가 하면은 평균을 비교한다. 이거는 모수 통계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 잘못된 통계. 제가 이걸 보면은 분명히 좋아지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1년 12달 동안에 10달은 수질이 좋아졌고 2달 동안 왕창 나빠졌다. 그럼 평균 내면은 이거는 나빠진 걸로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10달이 좋아졌는데 이게 비모수 통계의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엉터리 통계를 해가지고 이게 수질 개선 효과를 오도를 하니까 다음 박근혜 정부에 돌아가지고 박근혜 정부도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 당시에 또 박근혜 정부 이 환경부 장관이라는 친구는 수질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를 돌아가지고 또 그 MB 정부 마지막 환경부 장관 차관 이런 사람도 전혀 이게 강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다 망치는 그 굉장히 중요한 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 하죠. 지금 그 박근혜 정부 탄핵의 1등 공신은 아니지만은 10등 공신 중에 하나 더 강이 누구냐? 환경부 장관이에요. 또 그 MB 정부 망가뜨리는데 1등 공신 중에 하나가 환경부 장관이에요. 근데 이게 환경부가 말이에요. 꼬레비 부서가 돼가지고 그렇게 별로 중요시 안 하는 건데 정권을 말아먹기에는 이 정부 이게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다른 반대하는 사람 구실이 좋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뭐 했느냐. 내 석사 학생 데리고 다시 논문을 썼어요. 이 검강을 가지고 국제 SCI 학회에다가 이 검강이 좋은 게 뭔가 하면은요. 이게 대청호 아래에는 볼을 3개 만들었어요. 대청호 위에는 볼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볼을 안 만들고 볼을 만들고를 딱 비교하면은 상류에는 뭐 공사, 4대강 사업하기 전이나 후나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류는 확실히 수질이 좋아지고 거의 한 40%가 이게 국제학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챙에 아마 논문 써가지고 이렇게 전국지에 뭐 문화일보, 조선일보, 누대일리 각종 이 신문에서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좋아졌다고 말이에요. 국제학회에서 인정받아낸 거니까. 그러니까 엎질러진 물에 그나마 이걸 해봤자 완전 엎질러진 거지. 근데 지금 전 국민이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 해가지고 수질이 다 나빠진 걸로 되어 있는 거지. 보십시오. 근데 또 이게 문재인 정부에 돌아가지고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이 뭐 엉터리들을 모여가지고 또 보해체하겠다고 한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4대강 사업으로 수질 개선하는 게 크게 한 5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수 처리장 총인 처리 시설한 거 하고 하천 부지 둔치 정비한 거 하고 이 쓰레기 수거 퇴적물 준수. 얘들은 이거는 맞은 것 같다. 뭐 총인 처리 시설도 했고 뭐 하니까. 그런데 수량 증가로 인한 부유물 침강 효과, 수량 증가로 인한 희석과 부유물질이 가라앉는 게 이게 과연 수질이 좋아졌겠느냐 의심스러워 가지고 이게 집권 즉시 볼을 개방하면은 수질이 더 좋아질 거다. 그렇게 해서 다시 수질을 관측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관측해서 나오는 자료 제가 다 받아가지고 제가 대학원생하고 같이 이걸 다 분석했어요. 분명히 저건 나빠진다. 나빠졌잖아요. 다 분석해야 나빠져가지고 검강보 열고 난 뒤에 수질이 나빠졌다. 다 통계 자료를 문화일보에 주니까 문화일보에서 이걸 다 보도를 하고 또 검강도 마찬가지고 영산강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뭔가 하면 검강과 영산강을 주로 이제 이게 보호 해체하려고 개방하고 한 거죠. 다 나빠진 거죠. 그런데 뭘 했느냐? 결과도 제대로 안 보고 2021년 1월 18일 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보해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다시 뭔가 하면 최종 보고서도 안 나왔는데 보철거를 강행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뭔가 하면 보고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호 개방 후 수질 최대 40% 악화가 됐다. 정부가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으면 번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수질이, 그렇게 보를 개방하면 수질이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나빠졌으면 이걸 번복을 해야 되는데 번복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린 거죠. 이게 완전히 이게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바보짓을 할 뿐만 아니고 이게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녹조 현상이라고 지금 떠들고 있지요.
지금 그 계속 방송국에서 그거 가지고 하는데 녹조 현상이라는 게 뭐냐? 국민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녹조 현상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수온이 상승해가지고 식물성 플랑크톤의 우점종이 변하는 건데 우리가 풀밭에 육상 생태계에 풀이 자라는 거하고 녹조가 생기는 게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풀밭에 물이 풀이 자라야지 그걸 나비가 먹고 그 위에 뭐 곤충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생태계의 기본 원리인데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 속에 이게 지금 식물성 플랑크톤, 수초 같은 것들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있으면 물벌레가 먹고 물고기가 먹고 돌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흔히 풀이 자라는 거, 식물성 플랑크톤이 물에 자라는 거, 이걸 1차 생산력이라고 해요. 거기서 뭔가 이루어져야지 먹고 사는데 보통 수온이 낮을 때 그때는 뭔가 하면 보통 물 속에 저온수기, 규조류라 해가지고 색깔이 약간 노란색 띠는 그런 것들이 자라는 거죠. 자라는데 이것이 고온수기가 되면은 이것이 남조류라 해가지고 이 발생 수온도 나와 있어요. 25도 내지 35도쯤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남조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낙동강 같은 데는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이런 것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과거부터 왔는데 뭐냐면 이게 녹조 발생을 선호 조건,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내놓은 건데 영양물질이 많아지면은 이 비료 성분이죠. 그게 많아지면은 잘 생기고 또 수온이 상승하고 또 일사량, 햇빛이 양이 많으면 잘 생기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정체된 물이라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4대강 보 때문에 이제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과서에는요, 정체된 물은 없어요. 묻고, 여기 보면은 이 옆에 있는 이게 유명한 교과서예요. 이게 밥 토만이라고 미국에서 내 지도교수의 지도교수가 쓴 책인데 전 세계적으로 쓰는 교과서예요. 거기에 온도와 태양, 광과 영양물질 이 세 개들은 왜 그러면 정체된 물이라는 게 나오느냐. 정체된 물 이걸 오해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전 국민이 속고 있고 요거를 또 뭔가 하면 언론도 기자들도 자기들이 속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 속이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왜 정체된 물이 이게 녹조가 잘 생기는가 하면은 정체된 물은 물에 있던 여러 가지 유기물들이 바닥으로 가라앉아요. 연못이라든지 물이 흐르지 않으면은 고여 있으면은 위에 있는 거 다 가라앉죠. 가라앉으면은 거기서 썩어가지고 여기 영양물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체된 물은 뭐냐? 수온이 빨리 오르지요. 그러니까 이 정체된 물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 인이라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영양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인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 이것이 유속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그 4대강 사업하기 전에는 말이에요. 낙동강에 하루에 8km 흘렀어요. 근데 4대강 사업하고 나니까 하루에 4km 흘러요. 천천히 흐르죠. 그런데 물하고 같이 흘러가는 이 미생물 덩어리가 어떻게 속도감을 느끼겠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도 저 KTX 타고 300km로 달리는데 운반체하고 같이 가면은 속도감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전 국민을 속여가지고 뭐 하느냐? 가다가 물이 빨리빨리 안 흐르니까 이것이 녹조가 생겼다. 그리고 또 많은 게 수량이 많아지니까 과거보다도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또 보가 있으니까 뭐 걸리죠. 그 팔당에 쓰레기가 걸린 거나 4대강 보에 녹조가 걸린 거나 똑같은 원리예요. 녹조가 보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보에 걸려 있는 거죠. 보에 걸린 거를 우리가 보에 팔당댐에 쓰레기가 걸려 있는 거나 보에 녹조가 걸려 있는 똑같은 원리. 다시 말하면 4대강 보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는 사람은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있으면은 그 쓰레기를 누가 버렸어야지 쓰레기통에 있는 거지 쓰레기통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 지금 전 국민은 말이에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있으면은 그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는 쓰레기가 만들었다고 좀 생각을 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거 빨리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녹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그리고 그렇다면은 과연 그러면은 4대강 사업하고 나서 4대강의 인의 성분이 천천히 흐르니까 많아졌느냐 한번 보십시오. 영양물질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금강의 경우인데 요거는 시간이에요. 4대강 사업한 후부터 4대강 사업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요거는 뭔가 막 거리예요.
그렇게 그래프를 그린 거죠. 입체적으로. 그래서 뭔가 하면 하류 마지막은 뭔가 하면은 건강 같으면 건강하원이고 앞에 위에 있는 거는 뭔가 하면은 세종보 같은데 세종보 위에서부터 저 건강하원 그 하류까지 4대강 사업한 거예요. 4대강 사업하고 나니까 확실히 수질이 좋아진 거죠. 입체적으로 이게 뭔가 하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측정돼 가지고 국가 측정망에서 공개한 데이터예요. 다 나온 거죠. 분명히 수질이 좋아지. 영산강도 보세요. 다 수질이 좋았잖아요. 그죠? 4대강 사업하기 전에 영산강에 어마어마한 영양물질이 있었는데 비료 성분들이 뭐 여기저기서 흘러들어오고 해가지고 깨끗하게 지금 엄청나게 4대강 사업하고 난 뒤에 이게 획기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이걸 하고 나서 뭔가 하면은 또 문재인 정부 때 뭔가 하면 스스로 이걸 또 자백을 했어요. 세종보에 보를 딱 개방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보에 수문을 개방했지만 녹조 은인 남조류 외래 급증. 밑에 있는 이 기사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4대강 보를 개방했더니만 남조류 세포가 3배 이상 증가했다. 보를 개방하니까 뭐냐. 물이 말이에요. 옛날에 이게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여름에 이게 빛이 내리쬐더라도 그 온도가 쉽게 오르지 않고 물이 차 있으면은 영양물질이 바닥에 가라앉아가지고 그런데 보를 이렇게 개방하니까 완전히 녹조가 더 많이 3배나 더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또 들어온까 해가지고 잘 찍었어, 이게.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는 보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고 지금 전 국민에게 호도를 시켜놓는 거예요. 한번 봐주십시오. 금강 같은 것도 말이에요. 이거는 BOD는 저기에 있는 유기물을 말하는 거죠. 유기물도 여기는 4대강 사업하기 전이고 여기는 4대강 사업한 거예요. 수질이 좋아졌죠. 이만큼 이때까지 아마 이게 지금 전국에 그 낙동강, 건강, 영산강 모든 강의 수질 개선 사업 처음에 제가 그랬죠. 28조 투입했다. 그렇게 많은 이 수질 개선 사업을 투입하고 이렇게 획기적으로 좋아진 거는 이 사업이에요. 보십시오. 이거는 뭔가 하면 물 속에 있는 그 부유물질, SS라는 게 뭔가 물이 탁하게 되는 건데 4대강 사업하기 전에 이랬다가 4대강 사업하고 저 재밌는 거는 뭐 중간에 보면은 저 때가 뭐냐. 공사할 때 불도저가 들어가니까 부유물질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관측망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영산강 뭐냐. 수질이 나빴죠. 유기물이 되게 좋아졌잖아요. 보십시오. 여기도 이게 부유물이 이랬다가 이랬는데 공사할 때 봐요. 공사할 때 4대강 사업 공사할 때 2011년 이럴 때 말이에요. 이게 10년 11일 때 공사하니까 불도저가 들어가니까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낙동강 우리나라에 또 하나 수질 문제가 큰 게 뭔가 하면 낙동강 하류예요. 낙동강 상류보다도 하류. 낙동강 하류 뭐예요? 여기에 인 같은 거. 낙동강 지금 낙동강에 녹조 생긴다고 난리를 치지만은 증거가 있어요. 인 성분이 4대강 사업하기 전에는 올랐잖아요. 높다가 떨어졌잖아요. 얼마나 많이 이게 인이 줄었어요? 줄고, 이거 보면은 BOD 유기물도 이랬다가 이랬던 거죠. 예? 이것도 뭔가 그게 부유물질 이랬다가 공사할 때 봐요. 4대강 사업 공사할 때 이게 다 수질 측정망에서 이 측정하는 우리나라의 국립환경과학원에 있는 그 실험 공무원들은 자기가 무엇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측정만 해서 데이터 놔두는 거죠. 그 데이터 다 가져와가지고 제가 대학원생하고 다 분석한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죠. 봐요. 여기 보면은 클로로필 A 이게 뭔가 하면 저거예요. 물 속에 자라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인성분을 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봐요. 낙동강에 4대강 사업하기 전에는 이만큼 많은 이 녹조와 관련되는 것들이 똑같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라다가 떨어졌잖아요. 이런 식의 수질이 개선되는데 지금 뭐라 그러냐? 이게 계속해서 4대강 사업은 사기고, 계속해서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나빠졌고, 계속해서 녹조가 생겼고, 각종 거짓말을 하는 거죠. 지금 데이터가 다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 이게 생태계를 파괴했다. 그런데 이 생태계 개선 효과를 이것도 국민들한테 딱 속이기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생태계 개선 효과를 알려고 그러면은 문명강이 무엇이고 자연강이 무엇인지를 이게 강 공부하는 사람 다 하거든요. 제가 오늘 저 책에도 나와 있지만 보십시오. 문명강은 뭐냐 하면 사람이 강의 물을 끌어쓰고 또 거기 사용한 물을 버리는 그게 바로 인간과 같이 살아가는 강이죠. 이 보면은 치수
홍수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홍수예요. 홍수를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 물을 끌어서는 이수 문제. 뭐 생활용수, 농업용수, 산업용수. 또 뭔가 우리가 사용한 물을 또 버리잖아요. 그 배수정화, 우리가 사용한 물을 처리해가 버리면은 강물이 다시 그걸 자연의 물로 만들어내는 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위락이죠. 우리 요트도 타고 낚시도 하고 뭐. 위락 기능. 또 하나가 뭐냐? 주운 기능이죠. 이 우리나라는 이게 또 뭐 배 다니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물류의 18%, 독일의 15%, 네덜란드의 거의 한 29%, 벨기에 13%. 각종의 배를 가지고 우리가 배로 가지고 물류를 운송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에너지 소모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게 특히 트럭을 말입니다. 트럭이 이게 고속도로에 다니면은 엄청난 문제가 돼요. 미국에서 내가 운전을 배울 때 트럭, 그러니까 미국에서 고속도로 위에서는 트럭 다니지 말아라. 트럭이 고속도로 사고의 반은 트럭이고, 트럭하고 부딪히면 사망이다. 그래, 지금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에서 트럭을 빼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제 다 이래 하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 발전이에요.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이번 정부도 정말 나쁜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 최고 재생 가능 에너지가 뭔가 하면 수력 발전이에요. 실제로 4대강 16개 보에서 우리나라의 그 수력 발전 용량의 10%가 나오거든요. 전체 따지보면은. 우리나라 수력 발전의 10%가 뭐 4대강 보예요. 다 없애버잖아요. 다 이런 전기 필요 없다. 태양광 풍력을 해야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지금 발전.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뭔가 우리가 생태 기능. 강 안에도 건강한 생태가 유지돼야 되고, 강가에도 건강한 생태가 유지돼야 되는데, 이 자연강은 말이에요. 내추럴 리버. 자연강은 사람하고 상관없는 아마존 강이라든지 이런 데예요. 자연강은 기능이 딱 하나예요. 근데 문명강은 이 7개. 생태, 발전, 주운, 위락, 치수, 이수, 배수, 정화까지 갖고 있다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참 아직도 이게 강에 대한 바른 이론을 모르고 정책 결정자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문명강은 우리가 흔히 딜레마가 있다. 무슨 딜레마가 있느냐? 강에서 물을 끌어서야 돼요. 특히 먹는 물. 강에서 물을 끌어서야 되고 우리가 사용한 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버릴 수도 없고 안 끌어먹을 수도 없는 거죠. 그 문명강에는 딜레마가 있는데 문명강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무슨 취수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취수원 이전 문제, 그리고 강가에서 간접 취수를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는 완전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낙동강물 지금 수질 별로 안 좋아요. 먹는 물로. 버릴 수도 안 버릴 수도 없고 또 안 끌어먹을 수 없는 거지. 그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이번에 지난번에 할 때도 이걸 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게 잘못된 거지. 근데 우리가 흔히 뭔가 하면 이 모든 7개 기능이 다 뭐냐? 치수라든지 이수라든지 모든 것들이 보험 없이 안 되는 거예요. 템즈강에 봐요. 45개, 샌느강에 34개, 그 다음에 라인강에 지금 86개, 미시시피강에 원래 템즈강 같은 데도 이 봄 만들기 전에는 저러고 살았다고요. 걔도 저러고 살았던 거예요. 살았고, 봐요. 여기 보면은 그 미시시피강도 보면은, 프랑스 샌느강. 프랑스는 어떤가 하면은 1910년도에 말이에요. 홍수가 나가지고 거의 45일간 파리가 저렇게 물에 잠겼어요. 완전 잠겼어요. 이것도 1월 달에. 그런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하면 얘들은 벌써 1910년도에 우리나라 4대강사 비슷한 걸 했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들 그 실력을 쌓아가지고 전 세계 지금 물산업 1위가 뭐냐? 프랑스예요. 곳곳에 지금 뭔가 하면 거기에 정수, 하수 처리, 그러고 여러 가지 하천 정비, 각종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죠. 비올리아, 수에즈 이런 데서 전 세계 미국에도 엄청난 프랑스 회사들이 가지고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볼 게 뭔가 하면은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 요한 툴러라는 유명한 토목공학자가 독일에서 1800년대 초에 말이에요. 라인강, 우리 지금 라인강에 보가 86개 있다 그러죠. 라인강이 원래 말이에요. 저게 지금 우리가 가면은 그 배 타고 하는데
그 라인강이 원래 그게 그냥 자연강이 아니에요. 인공강이에요. 다 정비를 한 거예요. 이 요한 툴라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게 홍수가 워낙 많고 하니까 이 홍수 방지를 위해 가지고 강에 들어가 있는 그 하중도 있죠. 우리 여의도 모양으로 중간에 있는 것들 싹 정리를 해요. 2,000개의 섬을 없앴다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토목공학에. 이 사람이 뭐 했는가 하면은 했는 말 중에 유명한 게 뭔가 하면은 원칙적으로 모든 강은 강바닥 하나만 족하다. 싹 긁어낸 거예요. 지금 요즘 같으면 이런 이야기 하면 큰일 나죠. 근데 그 당시에 완전히 이걸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우리 가면 라인강 길이가 얼마냐? 1230km예요. 원래 라인강의 길이는 뭔가 하면 1320에서 1400km예요. 한 100km를 잘라 먹은 거예요. 100km를 완전히 이 휘어지고 한 걸 다 잘라내고 다 잘라내고 지금 그런 식으로 100km 어떠면요 서울에서 춘천 거리예요. 그 거리에 강이 사라진 거지. 그만큼 옛날부터 있잖아요. 강을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강은 모래톱이 좋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살면 좋지요. 그런데 홍수 당해가지고 다 죽고 말이에요. 다 떠내려가고 여름 돼가지고 물 없고 한번 봐요. 지금 이걸 정비를 하고 우리가 이용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비 이용 관리는 자기는 모르겠다. 근데 그 사람들 절대로 서울도 안 떠나고 절대로 무인도 가서 살면 되는데 무인도 안 가요 또. 도시를 절대로 안 걸고 앉아가지고 깨구리가 죽느니 물고기가 죽느니 모래톱이 좋다 이러고 왔는데 다 바꿔야 되는 우리 지금 보십시오. 또 하나가 뭐냐? 계속 아까 처음에 얘기한 생태계 개선을 해야 된다. 우리가 문명강의 7대 기능 중에서 배수 정화하고 또 하나 생태계를 위해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생태계를 위해 가지고 보호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세종보를 보면 세종보 위에 대전이 150만 살아요. 청주가 85만 살아요. 거기서 하수 처리장에 물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수만 처리하면 끝이다. 아니에요. 하수 처리하면 끝이 아니고 하수 처리한 물에 엄청난 유해 물질이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가 먹는 물 있잖아요. 먹는 약 있잖아요. 90%는 하수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신 먹고 각종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면 우리가 도핑 테스트 하면 다 나오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니코틴 다 나온다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하수로 가면은 다 처리되느냐? 아니, 하수처리는 처리 못 해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쓰는 화장품이라든지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집에서 개인적으로 쓰는 화학약품들 이걸 이제 PPCP라 그러는데 이것들이 다 이제 하수처리장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수처리장에서 가면은 많이 처리돼도 10 내지 한 30%는 그냥 강으로 가요. 그 우리가 먹었던 약을 물고기가 먹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는 그 피해하고 물고기가 그걸 먹었을 때 피해가 달라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많이 들어가느냐? 이게 바로 이 내용인데 미세 플라스틱 또 그다음에 우리가 하수처리장에 하수를 소독하면은 이 염소로 가지고 마지막에 소독을 하면 소독 부산물이 있어요. 그다음에 의약품, PPCP 이런 것들이 강으로 다 가는 거죠. 하수처리장으로 되는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 과거에 이게 이제 영어로 된 건데 영어 해석한 거예요. 하수처리장 방류수 하류에서 물고기가 수컷이 암컷으로 변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그 4대강 사업하기 전에 조선일보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다 수집해놨죠. 4대강에 잡히는 물고기 100마리 중 8마리가 암소암모입니다. 붕어고기 먹기 찜찜하네. 그러면서 보면 여기에 환경호르몬 이게 2007년도 나왔건지 4대강 사업하기 전이죠. 네. 또 하나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것들을 환경부에서 나서가지고 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입는 옷에 60%는 화학섬유예요. 근데 이 화학섬유를 뭘 하느냐? 세탁기로 돌려요. 세탁기로. 세탁기 한 번 돌면은 70만 개가 깨져 나와요. 그 서울에 지금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가정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세탁기 돌린다. 그 세탁기에 70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요. 그럼 미세 플라스틱, 그럼 하수처리장 가면 다 처리되느냐? 안 돼요. 그냥 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강으로 갔을 때 문제가 뭔가 하면 하수 처리장에서 그런 미세 플라스틱, 잔류염소, 뭐 PP 염소, PPCP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처음에 강에 버릴 때, 저게 이제 하수 처리장에서 강에 버릴 때 믹싱 존이라, 이게 이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나온 건데 믹싱 존이라, 이걸 우리말로 하면 혼합수역이. 그러니까 하수 처리장에서 방류한 물하고 강물하고 섞이는 거지. 완전히 섞이면은 조금 농도가 떨어져요. 섞이기 전에 이게 믹싱 존. 여기에 아주 진하게 들어있는 거지. 그런데 이걸 막기 위해서 또다시 뭐가 필요하냐? 보에 물을 채워가지고 물이 가득한 강물에다가 이 하수처리장을 물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수질이 개선되고 희석이 되고 침강이 되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은 제 박사학위 논문 첫 페이지. 제 박사학위 논문의 첫 페이지의 제목이 요걸 하면 뭔가 하면 강혼합수역 특성에 관한 수학적 모델 연구. 제가 원래 딱 박사학위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 박사학위 40주년이 되면서 박사학위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하나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지금 간략하게 딱 1분 만에 내 말씀드릴게요. 아주 강이라는 게 이렇게 휘어져 있죠. 강이라는 게 이렇게 휘어져 있고 또 강의 이게 바닥도 뭔가 한쪽에 기울어지고 또 한쪽에 부러지고 유속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강에다가 이렇게 XYZ 좌표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해결 안 돼요. 강 자체가. 이거 하면은 뭐 강은 휘어져 있고 그리고 X축이야 Y축 입체적으로 안 되는 거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한 게 뭔가 스트림 튜브 컴셋. 강물이 여러 흐르면은 말이에요. 강물이 여러 흘러가면은 X축은 흐르는 방향을 잡는 거예요. 방향을 잡고 Y하고 Z를 뭔가 유량으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런 게 그냥 이걸 우리가 공간적으로 이걸 3차원 하면은 우리 김 박사는 보니까 잘 이해가 되는 모양이네. 그 얘기는 이게 XYZ 유속 또 강에서 뭐가 되느냐? 이게 물 속에서 이게 생물 화학적으로 분해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안 풀리는 시기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실제로 가지고 강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뭔가 하면 저런 식으로 하나의 스트림 튜브로 다시 말해가지고 X축은 물의 흐름 방향, Y축은 유량으로 하면은 유량은 안 변하니까 이래가지고 이 식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 하느냐? 이것이 결국은 그 3대각 행렬로 그 당시에 이걸 뭐 했는가 하면은 다 풀어가지고 이걸 이제 요즘 같으면 무슨 프로그램 좋지만은 그때는 다 포트란으로 짜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거 개발해가지고 결국은 미국에 저도 다시 하천에 가서 관측 측정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맞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학위를 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고 또 하나 우리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미세 플라스틱 문제 심각해요. 나왔다고 수돗물에 미세 플라스틱 나왔다니까요. 나왔는 게 다 뭐냐? 하수 처리장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거 봐요. 지난 10년 동안 말이에요. 염증성 장염이 말이에요. 배도 아니에요. 한 5배 증가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염증성 장염의 원인이 뭐냐? 바로 마이크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논문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죠. 나와 있고 또 하나 우리 봐야 될 게 뭐냐면 유방암 환자가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텔레비에 나오죠. 엄마보다 딸이 유방암 걸릴 확률이 2배나 많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뇌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염증성 장염 각종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돗물에서 미세 플라스틱 나왔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인체 유해한 수준이 아니다. 지금 이러고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태양광 풍력하고 탄소 중립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계속 하면서 그러다가 아마 환경부에서 홍수 막는 나라 드물 거예요. 지금 한강 홍수 통제에서도 환경부가 있고 별 희한한 일을 하면서 국민들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옛날 환경부는 아니랬어요, 이게. 환경부의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지금 중요한 거는 말이에요. 물론 병을 치료하고 병을 재활시키고 이런 것들은 다 어려워져서 하는 거예요. 병에 안 걸리게 하는 것이
병에 안 걸리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환경부예요. 건강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환경부가 국민의 건강, 환자를 줄여야 되는데 그 의사 부족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사 부족보다도 물론 의사도 부족하면 돼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환자가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줄줄이 환자가 생기게 만들어놔는 거예요. 이건 말고도 환자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봐요. 거기다가 이게 또 물을 빼야지 생태계가 산다. 생태계를 이해하는 거다. 지난번에 봐요.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참 웃기는 짓을 이 정부가 하고 있거나 문재인 정부 때요. 물 빼보니까 뭐 세종보에서 흰수마자가 나왔다. 또 뭐 공주보에서는 뭐 포범장지범 민물 가마우치가 나왔다. 맹꽁이 뭐 꼬마 물대. 이게 다 뭔가 하면 지천에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봐요. 100% 모든 멸종 위기종, 희귀종들은 다 뭐냐? 지천에 살아요. 본류에 안 살아. 근데 본류에 물을 딱 빼놓으니까 본류가 지천이 돼버리는 거죠. 모든 강에 지천이 된 거죠. 원래 강은 말이에요. 지천에 살 생물이 따로 있고 본류에 살 생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본류에 사는 생물은 본류에 살아야 되고 지천에 사는 생물은 지천에 살아야 돼요. 물이 천천히 흐르는 곳, 물이 많은 곳, 달라져요. 근데 바보들이 뭔가 하면은 모든 것들을 지천을, 본류까지 지천을 만들어 놓으니까 서식처가 다양해야 돼요. 지천부터 본류까지. 물이 많은 곳, 물이 적은 곳, 쫄쫄 흐르는 곳. 뭐 서식처가 다양해야지 종이 다양해지고, 종이 다양해야지 생태계가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생태계를 딱 그냥 지천으로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지금 오히려 생태계 건강성을 파괴하고는 생태계가 건강해졌다. 우리가 좋은 자료가 있어요. 팔당댐이 7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이 팔당댐 만들기 전에 학자들이요. 팔당 저쪽에 사는 물고기를 해보니까 국가 31종이었어요. 저 때는 댐이 없었죠. 물이 안 찼죠. 물을 채워가지고 난 뒤에 보니까 이거 뒤에 또 조사된 자로 보면 2004년도에 어류가 15가 45종, 45% 증가한 거예요. 그 큰 강에는 물이 차야지 이게 물고기도 살고 뭐 각종 생물이 살고 건강한 생태가 유지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진짜 이게 뭐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은 생태계 리버 컨티뉴움이라가 생태계 이 연속성이 단절되는 거죠. 물이 이렇게 쭉 흐르면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여러 생태계가 연속적으로 생기는데 볼을 만들면 단절되는 거죠. 단절되니까 이제 생태계에 단절돼. 그 때문에 생기는 게 뭐 하느냐? 이걸 막기 위해 가지고 볼은 필요하지요. 생태계는 단절되지요. 그러니까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의도를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게 의도가요. 우리나라에 지금 모든 강의 보가 3,400개가 넘어요. 3,400개. 보에 의도가 있는 거는 뭔가 하면 5,000개 정도가 돼요. 약 15%예요. 지난 4대강 사업 때 보를 6개 했죠. 의도가 23개예요. 그 보에, 보당 어떤 보는 하나, 어떤 보는 2개씩, 큰 보, 작은 보, 이렇게 보를 많이 만들고 보도 잘 만들었어요. 자연형, 뭐 복합형, 아이스버그, 하버식, 각종이에요. 요즘 어떤 거 하면은 보를 말이에요. 뭐 하느냐 하면은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엘리베이터로. 저는 한 가지 사실 4대강 사업에서 보면은, 야, 4대강 사업 하면서 우리가 좀 잘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팔당 같은 거 저런 거 있잖아요. 보를, 의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팔당 같은데. 팔당의 의도를 만들고 하나의 시범 사업으로 이것이 4대강 함으로 해가지고 이게 팔당은 완전히 단절될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뭐 지나가 버린 건데, 지금 말이에요. 이번 정부도 그렇고, 정말 생태계를 살리려고 그러면은 물 뺄 게 아니고, 보호할 게 아니고, 지금 지천을 정비해가지고 지천에 있는 보에 의대로 설치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생태계가 사는데, 지금 엉뚱한 생태계를 위한 착각을 하고, 또 하나가 뭐냐? 수자원. 이것도 4대강 사업 본부에서 하면서 제대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4대강 보로 가지고 확보한 그 수량이 6억 2,630만 톤 이래 되는데, 지금 뭐 하는가 하면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 탈레반들이 뭘 하는가 하면은 4대강 보에 6억 2천을 맞지만은 요거를 중간에 지하수 때문에 못 빼고 하면은 위에 1억 7천 밖에 안 된다. 1억 7천만 안 된다. 지금 이거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댐을 하나 만든다. 소양호라든지 뭐 충주호 같은 댐을 하나 만든다. 그럼 댐 만들면 이 말이 맞아요.
물을 채우면은 다 못 빼거든요. 그 위에 일부. 그 6억 2천을 이걸 하면은 이렇게만 된다. 근데 4대강 보는 수자원이 달라요. 왜냐면은 4대강 보는 말이에요. 강 본류에서 이 물이 흘러들어오고 저 물이 흘러들어오고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혐오수하고 회기수라는 개념을 몰라요. 이거는 뭔가 하면 4대강 추진 본부에서 이것을 분명히 밝혔어야 되고 또 이게 4대강 추진 그게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게 모르니까 떠드는데 우리가 강물이 있으면은 강물을 끌어 쓰잖아요. 막동 강물을 대구에서 끌어 쓴다. 그러면 대구에 끌어 쓰면은 그 중에 일부는 양이 100만큼 끌어 쓰면은 그 중에 한 20, 30%는 날아가겠죠. 날아가고 뭐 사라지는 거지. 땅으로 들어가고. 그 중에 일부가 뭔가 하면 회기수, 리턴 플로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4대강 보는 말이에요. 회기수 차집기예요. 본류에서. 그 구미에서 서고 또 리턴 플로우가 들어오고 대구에서 다시 리턴 플로우가 들어오고 4대강 보는 이 리턴 플로우가 들어오고 또 하나는 뭐냐? 이게 큰 강은 끊임없이 지하수와 이게 지하수로부터 유입되고 지하수로 유출되는 거지. 지하수 물을 채워주고 또 4대강 보의 물이 없으면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대강 보의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내가 장담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소양호의 물은 말랐지만 말랐지 4대강 보의 물은 안 마른다는 거지. 왜? 계속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쓰고 여기서 버리고 여기서 또 들어오고 강물 지하수가 들어오고 또 이게 뭔가 하면 고도가 낮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게 지하수가 들어오는데 그 4대강 소의 수자원은 사용량에 의해서 무한대로 결정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전 국민은 이러고 있어. 상령 탈레반 애들은 뭐 하는가 하면은 4대강에 1억 2천 저거는 그냥 6억 2천 6억 2천이라 해봐야 물그릇 저거는 그냥 응? 나머지는 못 쓰고 1억 찔끔찔끔하게 못 쓴다. 응?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 뭐 돈 22조 들여가지고 1억 7천 얻으려고 했나?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게 또 방송에 나가니까 먹혀나가는 거예요. 홍수 방지. 이것도 참 지난 정부에서 저 뭐라 그러나 저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보가 홍수를 일으킨다. 환경부에서 홍수를 일으킨다고 이야기했다고요. 군남 홍수조열지 이거 6천억인가 들여가지고요. 이 4대강 보나 똑같이 생겼어요. 물 막아놓는 거예요. 물 막아놓고 4대강 보의 합천 창녕 이런 것들은 1억 톤이 넘어요. 7,160만 톤. 이거 한다고 6천억을 들였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군남 보라 안 하고 군남 홍수조열지로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난리를 치니까 그래도 이 분야에 잘 아시는 조원철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보러 가지고 물을 가두면서 넘치지 않게 하면서 물을 뺀다. 4대강 보가 홍수조절 효과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지금도 아마 이번 정부가 또 이럴 거예요. 강에다가 교각을 세우고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었으니까 물 흐름을 막았으니까 홍수를 일으킨다. 그런데 원래 이게 보를 만들고 다리를 세우고 할 때 설계하는 사람들이 다 그만큼 물 흐름을 방해하니까 더 크게 하죠. 그걸 우리가 통수단면이라 그러는데 그걸 더 크게 해가지고 물 흐름을 다 고려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큰 비가 온다. 사전에 물그릇을 다 비워가지고 물 흐름을 조절하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도요, 저수지도 큰 비 온다. 그러면은 저수지 물을 사전에 다 빼요. 그러니까 그때 뺄 때 가서 우리가 물고기 잡아먹고 했다니까요. 옛날 시골에서도 수리조합에서도 큰 비 온다고 하면 사전에 물을 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죠. 보에 물을 사전에 다 비우는 거죠. 비우고 큰 비가 오면은 거기서 물을 조금 채우면서 아래 내보내고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쪽이 시간이고 위가 이제 수량인데 말이에요. 큰 비가 왔다. 물이 확 불어나죠. 이게 만약에 보가 없으면은 물이 확 불어나요. 금방. 근데 보가 있으면은 천천히 불어나죠. 안 넘치는 거지. 이게 소위 말해서 첨두 수량 감소 효과. 보가 분명히 이게 뭔가 홍수를 방지하지요. 물론 그 말고도 뭔가 우리가 준설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물을 빼기 때문에 방지 효과도 있지만은 이게 보 자체도 뭔가 방지 효과가 있다.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공유하천 봉홍수 방지예요. 원래 뭔가 하면 강이랑이 휘어져 있잖아요. 휘어져 있는 것도 있고 뭐 바로 가는 것도 있지만은 공유하천의 공경면은 범람한다.
이 법칙이에요. 가다가 휘어지는데 범람하고 또 휘어지는데 범람하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뭐 하느냐? 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주 실력사가 있고 광천보가 있으면은 저기에 요 아래가 뭔가 하면은 강천보고 그 아래 공경면이 바로 뭔가 하면 실력사예요. 비만 왔다 그러면 실력사에 이게 범람했어요. 그런데 사대강 사부에 위에다가 보를 딱 만들어가지고 물에 브레이크를 잡아주니까 안 넘치죠. 이 공유하천 홍수방지 이게,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뭐, 여러 곳에 있겠지만 여기 대구에 가면은 강정 고령보가 있는데 하원 유원지라는 데가 여기가 비만 왔다 가면 넘치는 거예요. 그 위에 볼을 만들어주고 막아주니까, 브레이크 잡아주니까 이게 막아주는 거지,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보해체 결정을 한다고 말해요. 경제성 평가를 경제학 하는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엉터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해가지고 보해체 결정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거의 한 3,500억을 나라 돈을 썼어요. 나라 돈을 써가지고 돈 다 버리고 거짓말만 한 것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평가 방법을 잘못해서 거예요. 뭐냐?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걸 했는데 이게 비용 편익 분석할 게 아니고 비용 효과 분석이랑 달라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거예요. 보를 해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보를 해체 비용이 뭔가 하면은 보 건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80%를 잡았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다른 데서 이제 보에 물을 빼서니까 지금 다른 데서 물을 끌어와야 되잖아. 이번 정부에 저거 한다 하더라고요. 이걸 보를 해체하면은 1조 원을 들어가 낙동강에 취수원을 옮긴다고. 어디 가서 물을 구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보 해체 비용은 보 건설 비용의 80%. 그 다음에 어디서 물을 끌어오려고 그러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 그러고는 이렇게 보를 해체하면은 수질이 좋아진다. 나빠지는데. 수 생태계가 좋아지고 친수 어떠고 홍수들 이런 걸 해가지고 비용 편익 분석해가지고 BC 값을 해가지고 1보다 넘는 것들. 세종보는 2.9이니까 해체해야 된다. 또 무슨 공주보는 또 1.08. 그 다음에 축산보는 2.53 이래가지고 해체 결정을 했어요. 이게 완전히 엉터리 결정한 거예요. 이 비용 편익 분석한 것도 조작됐다. 왜냐하면은 보를 해체하면 방금 봤지만은 수질 생태계 다 나빠지는데 이걸 다 뭔가면은 이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플러스 값을 홍수도 봐요. 조절돼도 홍수 막아주는데 홍수를 이게 보를 없애면은 홍수 훨씬 마이너스 이걸 소위 말하는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플러스 값을 집어넣고 또 하나가 뭐냐? 이게 친수라는 게 있어요. 항목을 사람들 보면 친수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게 강가에 사람들이 가서 경관을 즐기고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가서 이제 강가에 놀러 가느냐, 이게 친수인데, 보에 물을 차놓고 이럴 때 하고, 물을 뺐을 때 하고, 물을 빼면 훨씬 더 사람들이 좋아한다. 응? 이렇게 해가지고 다 플러스 값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엉터리 값을. 더더욱 이제 냄새가 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세종보라는 데가 째면 조그마한 보인데, 보를 없애면 생태계가 엄청 좋아진다. 이게 뭔가 하면 745억을 집어넣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봐요. 여기에 그 영산강에 축산보 같은 거는 보를 해체하면은 수질이 엄청 좋아진다. 1,000억을 집어넣고, 이거 완전히 조작된 거죠. 거기다가 또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공주보하고 백제보는 보를 해체하면은 수질이 좋아지고, 백제보는 보를 해체하면 또 이건 또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었어요. 자기들, 왜냐하면 백제보는 보를 해체하지 않게 해가지고 0.96이라는 값을 만들려고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봐요. 여기 보면은 이 공주보하고 백제보는 말이에요. 공주보는 백제보보다 훨씬 작죠. 작은 보인데 만약에 공주보를 해체하면은 수질이 지금 그 공주보 때문에 수질이 나빠졌다. 그러면은 백제보는 더 큰 보인데 더 나빠져야 되는데 하나는 사실은
그 백제보는 말이에요. 공주보보다도 플러스 값을 해도 한참 플러스 값인데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는 거죠. 저런 짓을 하고 백제보하고 죽산보는 비슷하게 크기가 비슷해요. 근데 하나는 마이너스 285고 하나는 플러스 1000이에요. 1000이 넘어요. 이 엉터리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 웃기는 게 뭔가 하면은 그러면 수질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생태계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돈으로 했느냐. 설문조사를 했대.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대상이 뭔가 하면은 4대강 수개별 물리용 부담금 대상 지역 거주지 19세에서 59세 60세 이상은 사람도 아니야. 이거. 이 대부분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4대강 보의 물을 누가 혜택을 보는가 하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 대부분 60세 이상이 많다고 해요. 근데 이 60세 이상은 뭐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뭔가 하면은 보가 제일 많기는 낙동강인데 한강에 1500명 물었어. 근데 한강도 말이에요. 여주, 이천 뭐 이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서울 시민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이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짓을 해가지고 나머지기는 500명씩 하고 또 하나가 이게 엉뚱한 데 쓰려고 자료를 조사했다가 이걸 끼워 넣은 거지. 끼워 넣은 건데 왜냐면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2018년 11월 달에 시작했는데 조사는 뭔가 2017년에 사전에 했어요. 엉뚱한 짓을 한 거지. 그 전에 뭐 다른 목적으로 쓴 거죠. 근데 물었는 게 뭐냐? 현재 수질, 수생태계, 수위, 물놀이에 적합하냐? 그리고 강변공원 시설 등에 만족하냐? 만약에 더 좋아진다 그러면 돈을 얼마 더 낼 거냐? 이런 식으로 물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좋아지거나 나빠진다고 할 때 무리용 부담금 얼마나 더 내느냐? 이걸 묻는 거지. 물어가지고 이게 willing to pay라 해가지고 그냥 당신이 이거 할 때 얼마 돈 더 낼래? 뭐 이런 더 수질이 나빠진다면 얼마 안 낼래? 뭐 이런 거예요. 지불 수단으로 무리용 부담금을 활용하였으며 금액 변화는 현재 부담금보다도 변화 없음 30% 감소, 뭐 15% 감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30% 증가 이렇게. 그 지금 이게 뭔가 하면요. 황당한 것이 이게 하나는 머티리얼 프라이스 콘크리트 값, 철근 값을 하는 그게 뭔가 보해체 비용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머릿속에 상상 속에 수질이 좋아지면 얼마 돈 더 낼래? 근데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비교해서 일을 왔다 갔다 해. 완전 거짓말을 한 거죠. 이래. 근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수개별로 추정된 편익을 보별 편익으로 하게 해가지고 n분의 1로 나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금강은 보가 3개 있으니까 3분의 1로, 그러니까 영산강은 보가 2개 있으니까 이게 2분의 1로 편익을 이런 식으로 보 숫자로 나누어 가지고요. 이 자기들이 다 해놨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해놨는 보고서를 그대로 공개를 해가지고 이걸 또 전부 뭔가 기자들이 나한테 가져와요. 그 쟤는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지. 야, 이 미친 사람들이 있구나. 대한민국에 이 밝은 세상에 이렇게 정신 나간, 그것도 국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가지고 보가 많으면 해체를 못해요. 그 엉뚱한 지금 코미디를 하고 있는 짓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 더더욱 웃기는 이거예요. 무리용 부담금 대상 지역이 뭐냐 하면은 만약에 금강의 무리용 대상 지역이잖아요. 금강물을 용담댐으로 해가지고 전주시도 먹어요. 또 일부 또 먹는 데가 있다고요. 거기도 다 질의를 하는 거죠. 질의를 하고 영산강에 보가 2개 있잖아요. 영산강 보의 물 말고도 여 뭐 해남, 강진, 무슨 뭐 각종 지역에 다 이제 저 뭐 금강, 영산강 이런 데도 그래놓고 뭐냐 지역별, 성별 뭐 이래가 인구 비례로 할당했다. 이 거짓말을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제가 뒤에서 다 하고 있다는 걸 자기들은 모르고 앉아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면 국민들이 넘어갈 줄 알고 이 짓을 한 거예요. 보십시오. 더 놀라운 거는 뭔가 하면 무리용 부담금 대상자인데 무리용 부담금은 누가 내느냐 하면 여기에 대상자가 있어요. 무리용 부담금은요. 해당 수계의 물을 생활이나 공업용수로 공급받는 최종 소비자는 누구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농업용수는 제외됐어요. 이 물은 다 뭐냐? 농업용수로 쓰는데 농업용수는 제외하는 거죠. 세종보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보의 물 사용은 다 농업용수예요. 이게 뭔가 하면 결국은 이거예요. 엉뚱한 자들에게 엉뚱한 그 지불 의사를 물어가지고
결국은 보를 해체한다. 이렇게 엉터리 설라. 그거다가 더 웃기는 거 하나는 하나는 생각으로 가격을 매기고 하나는 실물로 가격을 매겼는데 그거 매겨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로 왔다 갔다 해. 이게 정신 나간 짓을 이런 걸 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 이제 결론입니다. 전 국민이 실소를 금치 못하는 제자연아. 이걸 제가 지금 방송을 해가지고 전 국민이 지금 이걸 알아가지고 어떤 짓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보십시오. 이 해체 대상 1순위가 뭐냐면 세정보인데, 이 봐요. 세정보 해체했을 때하고 해체 안 했을 때하고 차이가 뭐예요? 경관이에요. 이런 세정보를 해놓는 걸 이렇게 만들겠다고. 그것도 1순위로.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뭔가 하면 세정보의 최고 가치는 경관인데, 그것도 세정보는요, 저게 행정도시 만든다고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예, 우리 김철문 이사장님 잘 아실 건데, 이게 국토부에서요, 노무현 정부 때 한다고 했는 거를 뒤에 이제 끼워 넣어 줬는데, 이 바보들이 뭔가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자기 건지 남의 건지 몰라가지고 다 해체한다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또 경관은 여기 항목이 없어요. 그 세정보를 지금 완전 1순위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조작되었음이 확실하고,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에서 보니까 자기도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 보해체 경제성 평가 조작 수준이다. 뭐 이렇게 예? 이분이 보니까 환경 전문 논설위원인데 이걸 해는. 그런데 비용 효과 분석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요 간단하게 제가 뭐 여기 깊이는 못 하겠고 간단하게 하면은 이게 보해체 비용은 돈으로 되지요. 그래서 지금 뭐 자기들끼리 뭐 공사할 때 보건설 비용의 80%를 잡았으면은 돈으로 되죠. 수질을 조화하고 생태계 개선다. 돈으로 어떻게 환산해요? 응? 돈으로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거 다 배웠거든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다 배웠거든요. 어떻게 돈으로 환산을 해요? 이런데 돈으로 하고, 이게 봐요. 이게 뭔가 하면 CBA라는 게 있고 CEA가 있는데, CBA는 이게 뭔가 하면 코스트도 돈으로 되고, 아웃컴, 결과도 돈으로 되고, 그럴 때 이게 CBA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여기 보면은 만약에 지금 4대강 보처럼 말이에요. 해체 비용은 돈으로 되고, 효과는 돈으로 안 되면은 말이에요. CEA로 해야 돼요. 그 CEA는 뭐냐? 목표를 두고, 수질을 얼마나 좋게 할래? 얼마나 좋으려 하려 그러면은 그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하면은 하수 처리장도 지을 수가 있고, 또 뭐 수량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두고 그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하는 게 CEA인데, 이걸 하려고 하면 CEA로 해야 되는데, 엉터리로 한 거죠. 특히 말이에요. 이게 환경뿐만 아니고, 보건, 교육, 다 이게 CEA로 해요. 교육도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학생들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투자를 한다. 결과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해요? 건강 마찬가지죠. 이게 안 된다고 되어 있다고요. 근데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거를 된다고 자기들은 만들어가 그것도 뭔가 질문하고 뭐 별짓을 다 해가지고 했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그 비용 효과 분석 대신 비용 편입으로 적응한 거는 아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체하려고 가고 국가 시설물을 파괴하려고 했는 이 범죄 행위예요. 그리고 이거 지금 국고를 말해요. 3,500억을 쓴 거예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중단시켰다가 다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인데 제가 지금 여기에 그 CEA, CBA 이런 것들을 그리고 4대강의 문명강, 그 뭐 자연강 이런 것들을 내가 교과서로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이 분야를 정말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분야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대부분 다가 뭐 하느냐. 뭐 나라에서 뭐 한다 그러니까 이 교수 저 교수 끼어들어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는데 이 책을 아마 그래서 이게 지역에 보면은 그 희망도서 신청 이런 걸 좀 해가지고 많이 키워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입니다.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정말 그 펜앤마이크에 나와가지고 그 엄청난 그 지금 이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하라 그래가지고 요약해가 했는 건데 많은 것들을 제가 적을 했어요. 펜앤마이크에 올렸어요. 근데 어떻게 된 심판이지 펜앤마이크가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방금 오늘 그 우리 김철문 이사장님 책이
22조 3천억의 그 4대강 사업에 비하면은 그래도 수십억의 가치가 있듯이 말입니다. 제가 그때 올렸던 그 전부 그냥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올리기 그 유튜브 하나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를 내가 찾고 그걸 비교하고 조사하고 연구해가지고 올렸는데 그걸 삭제해 버렸어요.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그게 수십억의 4대강 사업 22조 3천억에 비하면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데 그걸 다 지워버렸다. 그래서 제가 차례대로 지금 내 유튜브에 하나씩 지금 올리고 그 보여주고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에 제 유튜브 여기에 돌아가지고 보시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제가 그동안 저술했던 책 이야기도 나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말 꼭 드리고 싶어요. 그 고대 아테네에 에우리피데스라는 이 시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했는 말을 우리가 잘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노예는 뭔가 하면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노예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식인들은요 스스로 지금 노예의 길을 탔고 있어요. 아무 말 안 하는 거죠.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은 자기한테 뭔가 뭐 떨어지는 게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면은 그 거짓말을 보고도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가려고 그러면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 스스로 노예로 가지 말고, 여기 있는 분들도 오늘의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이것이 하나의 운명적으로 우리가 만나가지고 이 강의를 들었다. 그래서 절대로 나라를 바로잡기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기가 알고 있고 진실이 무엇인지 찾고 함께 해주기를 저는 좀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가지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